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박쌤TV의 박종래 강사입니다. 네, 오늘은 저와 함께 우리 미용사 일반 이론 시험의 두 번째 시간, 미용의 역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용의 역사는 우리 한국 미용의 역사, 그 다음에 외국 미용의 역사가 있을 텐데요. 먼저 한국 미용의 역사에 대해서 먼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용의 역사 부분 교재입니다. 네, 보이시는 것은 한국 미용 부분이고요. 네, 이 교재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우리나라의 역사하면 사만시대로 거슬러 올라가겠죠. 사만시대 하면 마한, 변한, 진한의 시대인데요. 이 시대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신분에 따라서 머리 형태가 좀 달랐다는 겁니다. 그래서 노예들은 옛날에 우리 그 추노라고 하는 드라마가 있었는데, 그 드라마에 보면 노예를 이렇게 얼굴에 막 문신을 새겨가지고 노예임을 표시를 해놓고 그 사람을 막 잡으러 다니는 그런 드라마가 있었죠. 그런 것처럼 이 시대 때도 노예들한테는 머리를 홀딱 깎아서 또는 문신을 해서 노예임을 표시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관리자급 되는 그런 사람들은 머리에 관으로 된 모자를 써서 표시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수장급은 관모를 착용했다는 거. 그 다음에 변한 사람들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글씨를, 문신을 새기는 게 성행을 했고요. 그 다음에 진한 사람들은 이마를 넓히기 위해서 이마 가장자리에 있는 머리털을 좀 다 뽑아서 이마를 좀 넓게 보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눈썹을 아주 진하고 두껍게 그리는 게 성행을 했다고 합니다. 그 다음 이 사만시대가 넘어가면서 이제 삼국시대가 되는데요. 이 삼국시대는 고구려, 백제, 신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제 그림으로 여기에 이제 캡처를 해서 넣어 드릴 텐데요. 고구려 시대 때 머리들은 상당히 굉장히 좀 많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여성의 머리 형태, 그림을 좀 참조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럼 같이 그림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머리는 묶은 중발머리입니다. 두 번째 머리 풍기 명머리고요. 세 번째로는 남자들의 머리 형태인 상투머리입니다. 그 다음 민상투머리, 그 다음으론 얹은머리입니다. 그 다음 묶지 않은 채머리이고요. 그 다음에 쌍개머리형입니다. 그 다음은 댕기머리, 따놓은 머리죠. 그 다음 환개형의 머리로 가로로 좀 넓은 머리가 되겠습니다. 고개형의 머리고요. 좀 높은 머리입니다. 건깃과 절풍은 여자들도 많이 했지만 남자들도 했던 머리 형태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 고구려 시대의 남성의 머리 형태인데요. 대부분 남성들은 상투를 많이 틀었어요. 그 상투를 튼 머리 위를 이 상투를 감싸는 게 이제 그 신분 계급에 따라서 금으로 싼 사람도 있고 그냥 뭐 천으로 싼 사람도 있고 비단으로 싼 사람도 있고 해서 신분의 계급을 나타내기도 했고, 그 다음에 관이라고 하는 모자를 쓰기도 하고 절풍이라고 하는 이렇게 삼각형의 모자, 그런 모자들도 써서 착용을 한 게 바로 고구려 시대입니다. 그러면서 4세기에서 5세기경까지는 우리가 이렇게 높게 올렸던 머리라고 하면, 고개라는 머리는 좀 높게 올린 머리를 말하거든요. 고개라는 머리를 했다면 6세기에 이르러서 이 형태가 점점점 낮아지고 간편해지는 변발. 변발이라는 거는 머리를 이렇게 따서 늘어뜨린 것을 말하는데요. 그런 머리를 하고 틀어 얹거나 따서 틀어 얹거나 쪽머리를 하는 형식으로 이제 변하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백제인데요. 백제 같은 경우는 두발을 길고 아름답게 꾸민 미인들의 전통을 계승했다라고 나와 있는데, 대부분의 백제 시대 여성들은 머리를 결혼하기 전에는 댕기를 들인 머리를 제일 많이 했고, 그 다음 결혼을 한 여자들은 여기에서 보면 머리를 양갈래로 따서 양쪽으로 묶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걸 바로 쌍개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귀엽겠지만 귀여운 결혼한 여자들이 하고 다녔던 그런 머리입니다. 백제 시대의 쌍개형 머리입니다. 보기엔 귀여워 보이지만 기혼녀들이 했던 머리고요. 그 다음 댕기머리, 미혼자들이 했던 머리 형태입니다. 그리고 상류층은 가짜 머리를 사용했다라고도 많이 나와 있는데, 여기에서 가짜 머리, 책에 나와 있는 말은 가채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짜 머리는 남이 파른 머리를, 가짜 머리를 돈 있는 사람들은 사서 머리 다발을 묶어가지고 이렇게 피스 하나를 묶어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다음에 자기 머리를 따으면서
그 가짜 머리를 같이 섞어서 따면 계속 얼마든지 길게 딸 수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계속 따서 뭐 길게 올리기도 하고 만들기도 하는 그런 가짜 머리를 사용했던 게 바로 이 백제시대입니다. 그 다음 신라시대로 넘어가는데요. 신라시대 하면 여러분들 성골, 진골, 그 다음에 화랑 이렇게 계급을 나누어서 이런 계급제도가 굉장히 성행했던 걸 볼 수 있는 게 바로 이 신라시대인데요. 신라시대는 그래서 신분과 지위를 굉장히 많이 표시를 하고 표현을 했던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때 보면 가짜 머리, 가채를 사용해서 머리를 더 길게도 만들기도 했고요. 그 다음에 백분, 하얗게 바르는 분, 그 다음에 볼의 양쪽에 빨갛게 찍는 연지, 그 다음 눈썹을 그리는 눈썹 먹들, 이렇게 해서 화장품을 사용했던 게 바로 이 신라시대입니다. 그 다음에 남성도 화장을 했고요. 남성도 막 귀걸이를 굉장히 많이 크게 달고 다녔던 시대가 바로 이 신라시대입니다. 향수와 향료까지도 사용했던 그런 신라시대입니다. 네, 그 다음 세 번째로 통일신라시대인데요. 통일신라시대는 이 삼국을 통일한 사람이 바로 신라의 김춘추가 통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신라시대 때 굉장히 유행했던 화장품 제조 기술이라든지 많이 사용했던 부분들이 더 화려해지기 시작했던 게 바로 이 통일신라시대가 됩니다. 그래서 화장품을 담아 놓는 병이나 그 다음에 뭐 기름을 담아 놓는 우리 향유병 같은 것들도 여기에선 제조가 되기 시작을 하고요. 네, 통일신라시대는 신분 계급에 따라서 빗들도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슬슬 전대모빗이라고 하는 것은 자라 등껍질에다가 빗 모양을 만들어서 조개에서 나오는 반짝반짝한 자개로 장식을 한 빗들, 그 다음에 뭐 대모빗, 소화빗 같은 경우는 몸체에 상아를 박아서 코끼리 상아나 뭐 이런 상아들을 박아서 만든 빗들이 바로 이 소화빗. 그 다음에 뭐 대모빗 같은 경우는 얼레살처럼 생겨있는 아주 커다란 빗이기도 한데 이렇게 아주 화려한 빗들을 만들어서 사용을 하기도 했고요. 그 다음에 일반 서민들은 나무로 된 빗이나 생선 가시 같은 것들을 사용해서 빗으로 사용했다고 합니다. 고려시대입니다. 고려시대는 우리 태조 왕건이 나라를 세우면서 다시 국호를 고려로 만들게 되죠. 이 고려시대 때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 분대화장과 비분대화장이 나옵니다. 분대화장 같은 경우는 기생이 하던 화장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주 하얗게 바르면서 눈썹도 아주 뭐 또렷하고 가늘게 그리기도 하고, 그 다음에 머릿기름은 대부분의 동백기름을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동백기름인 머릿기름으로 머리도 많이 발라서 화려하게 했던 화장이 바로 이 분대화장. 그 다음 비분대화장은 여염집 여인들이 하는 아주 옅은 화장을 말하는데요. 이런 부분은 이제 분대화장과 반대되게 아주 옅게 하던 화장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 다음 고려시대 때 이 교재에는 나와 있진 않지만 시험에 가끔 나오는 문제 중에 개체변발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고려시대 때 개체변발 같은 경우는 황비용 머리를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우리 이때는 중국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아이들이 그런 개체변발, 여기만 머리를 요만큼 길러서 거기만 따서 늘어뜨리는 그런 개체변발 머리를 했던 시대가 바로 이 고려시대입니다. 또한 이 고려시대 때 가장 중요한 거는 안면용 화장품이 면약을 사용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때부터는 면약을 사용하면서 거울, 그 다음에 빗 이런 것들을 제조하기 시작한 시대가 바로 고려입니다. 네, 조선시대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조선은 태조 이성계가 나라를 건국하면서 조선의 전기와 중기, 후기로 나누게 됩니다. 대부분 태조 왕건, 태조 이성계라고 하는 말들은 앞에 나라를 건국하신 분, 건국한 왕들에게 붙여지는 호칭입니다. 조선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전기보다도 중기에 정말 우리나라의 그 미용 문화가 굉장히 아주 그냥 발전하고 발달했던 그 시기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때 이제 제일 대표적인 그 여자로는 장녹수, 장희빈들이 있는데요. 그분들의 머리들을 보면 우리가 이제 드라마에서도 많이 고증이 돼서 나왔지만 머리를 자기 머리로는 안 되니까 남의 머리, 가짜 머리, 가채를 사서 자꾸 이렇게 섞었다 가지고 한 다발, 두 다발 이렇게 굉장히 크게 하는 경우들이 많았죠. 그렇게 머리를 하다 보니까 우리나라 머리, 자기들만의 머리로는 되지가 않아서 원나라에서 수입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 머리들을 너무 많이 수입을 해서 여자들이 사치도 심해지고 이러다 보니까 조선의 영조대왕이 가짜 머리를 쓰지 말라고 하는 가채 금지령을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여자들이 또 다시 이제 가채를 쓰지 못해서 머리를 화려하게 하지 못하니까 그때부터는 이제 비녀가 화려해지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머리 뒤에 꼽는 비녀,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5대5 가르마를 해서 쪽머리를 해서 궁에서는 첩지라고 하는 요 첩지를 가지고 신분의 계급을 나타내기도 했고요. 그 다음에 여자들은 이 비녀를 가지고 비녀가 화려해지기 시작을 하면서 비녀의 모양에 따라서 이제 용 모양이면 용잠, 봉황의 모양이면 봉황잠, 그죠? 국화의 모양이면 국잠, 뿔의 모양이면 각잠, 호두의 모양은 호두잠, 산호의 모양은 산호잠, 이렇게 해서 그 모양에 따라서 이름을 붙이기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재료로 만들었느냐에 따라서, 네, 금으로 만들었으면 금잠, 은으로 만들었을 때는 은잠, 네, 산호, 산호잠, 이렇게 해서 재료에 따라서도 그 이름을 붙이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여자들이 비녀들이 화려해지기 시작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결혼식을 할 때 쪽들이 화관을 쓰게 되고, 그 다음에 연지곤지를 찍는 중기에서 후기로 넘어가면서 이런 미용의 문화들이 발달하기를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네. 네, 조선시대의 머리 형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머리 쪽머리이고요. 두 번째 어여머리로, 네, 일명 우리가 장희빈 머리로 많이 알고 있죠. 네, 그 다음 어여머리에 가채를 못 쓰게 한 가채 금지령 이후에 나온 첩지 머리입니다. 네, 그 다음 떠구지 머리로 예장용 머리이고요. 네, 그 다음 드라마에서 많이 보셨을 것 같습니다. 중전들이 했던 대수머리, 네, 예식 때 했었죠. 그 다음 세앙머리로 궁녀들이 하던 머리입니다. 네, 그 다음 아이들의 머리인 배시댕기, 또 바둑판 머리로도 불리웁니다. 그 다음 코머리로 일명 주보들이 하던 머리입니다. 네, 그 다음 비녀들입니다. 재료에 따라서 또는 모양에 따라서 그 이름들을 나누어 놓은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네, 다음은 우리나라 근현대 미용 문화인데요. 우리나라가 이제 근현대 미용 문화, 고종 황제 때 우리 단발령이 생기면서 우리나라의 재래 미용들이 없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단발령이 내려져서 남자는 상투를 깎게 되고, 그 다음에 여자는 쪽머리를 자르게 되면서부터 머리 형태들이 아주 큰 변화가 오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밑에 보시면 1920년대 김알란 여사가 단발머리를 처음 했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숙종 여사의 닭가머리, 일명 이제 높은 머리라고 해서 소라머리로 틀어서 올리는 그런 머리들인데요. 이런 머리. 그 다음에 33년에는 오엽주 여사가 일본에서 미용 기술을 배우고 오셔서 우리나라 화신백화점 안에 화신미용원을 최초로 개원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왜 중요할까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시험 문제에 알맞게 짝지어진 것은 해서 이렇게 세트로 뭐 오엽주 여사의 화신미용원 뭐 이렇게 해가지고 짝을 맞추는 문제들이 좀 많이 출제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근현대 미용사에서 중요한 요점 부분을 좀 여러분들이 많이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거기 맨 밑에 보시면 6.25 이후에 그 권정희 여사가 정화미용고등학교를 만들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사실 지금 이 정화미용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네, 명동에 지금 정화예술대학교라고 해서 우리 미용에 아주 유명한 대학교가 있는데요. 아직도 그 모태가 되고 있는 학교가 그렇게 남아 있는 것입니다. 네, 1940년대에 우리 미용사 자격시험이 최초로 처음 합격자가 나와서 이때부터 미용사 자격시험도 시행을 하게 되는 것이죠. 지금 이렇게 해서 우리 근현대 우리 미용 문화까지 알아보았습니다. 오늘 수업 여러분들 굉장히 좀 많이 어려우셨을 거고 외우실 것도 많았을 텐데요. 네, 더 이론 수업을 위해서 요점만 지금 우리가 간단히 공부를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께서는 요점을 좀 보시고 제가 또 캡처해드린 사진에서 또 공부를 조금 더 하셔서 모의고사에서 더 많이 우리나라 미용의 역사 문제도 좀 풀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외국의 미용 문화에 대해서 더 미용 역사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미용장 종래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